그러면 이제 대표님 경영 철학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경영 철학이 이제 마라톤, 기업, 혁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냥 딱 단어들만 보면 뭐인지는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각 항목에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어떠세요? 줄여서 이제 MCI 정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M이 이제 마라톤 정신. 근데 마라톤 정신은 뭐 아시다시피 그 완주 또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을 함유하고 있죠. 올해 만 17년 될 때까지 한 두 번의 어려웠던 고비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아시다시피 IT 분야에 많은 업체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기도 하고 이 뭐 IT 생태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 그동안에 쭉 사업을 하면서 본 게 굉장히 경제의 어떤 사이클에 따라갔고 부침도 심했고, 근데 만약에 이 아이템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목표로 뛴다고 하면 그 중간에 어려운 고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겠죠. 그래서 그 마라톤 정신은 진짜 창업 초기부터 끝까지 완주하자는 뜻으로 했고,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매년 3.1절 날 전 직원이 그 3.1절 기념 해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제일 마지막 순서가 탄천에서 함께 마라톤을 합니다. 그때는 한 10km 정도만 완주하세요? 하죠. 저는 지금 10년 넘었죠.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. 그것도 뭐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건강 관리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하시나요? 아무래도 마라톤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관리가 되는 거라고 보고요. 아침에 그 헬스장에서 좀 운동하고 생각보다 좀 이렇게 건강 체질은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시간을 투자해서 건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MCI 중에 M은 마라톤 정신을 그런 뜻이고, C, contribution은 기업의 어떤 사회에 대한 기여, 기여 문화를 갖자 뭐 이런 뜻인데, 요새는 사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있습니다만, 사실 17년 전에는 그렇게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될 만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던 게 아마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주말에 기업이나 혹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종교단체 이런 데에서 어떤 그 봉사활동이나 바자회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보고 사실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. 저게 얼마나 건강한 생활이고 또 기업으로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. 조금 유학하면서 조금 더 일찍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큰 건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는 뜻이었고, 마지막으로 이노베이션은 이미 저희가 IT 쪽에 있다 보니까 끊임없는 어떤 혁신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. 근데 혁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거부감이 많아서 저는 직원들하고 얘기할 때 혁신이라는 단어보다는 변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 우리 수익 모델이 고부가 가치를 내기 위해서 변신해야 되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도 고민해야 되고, 또 회사도 성장을 하면서 조직 개편을 한다는 게 일종의 변신을 위한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. 제가 듣다 보니까 공감이 가는 게, 요즘에 혁신 막 그러면서 아이폰에 혁신이 있네 없네 막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게 의문이 들어요. 과연 당신들이 말하는 혁신이 뭔지 그게 되게 궁금한데, 변신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오히려 훨씬 더 다가오는 게 조금 부드럽죠. 부드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좀 전에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오신 거 말씀을 하셨는데, 그 95년도에 제가 미국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창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. 95년도에 이제 창업을 한 건 맞고요. 미국에서 들어온 건 88년도에 들어왔고요. 그동안에 여기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. 했고 95년도에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나이가 30 중반이 되면서 박사 공부를 마칠까라는
좀 개인적인 욕심이 좀 네. 있었고 마침 그때 이제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외국계 지사장 오퍼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인생의 한 변신을 하는 차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때가 인터넷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. 네. 인터넷이라는 게 제가 창업을 할 때 그 인터넷과 비즈니스 혁명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일본의 뭐 유명한 석학이라는 오마에 게니치 박사가 쓴 거였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 회사 이름 NICS라는 단어가 나옵니다. Network Integrated Computing Solution이나 서비스라는 뜻입니다. 거기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저도 그 전산을 공부했고 전산 쪽 일을 쭉 하면서 그때까지는 과거에 이제 그 메인프레임 중심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로 가면서 데이터베이스 중심의 어떤 솔루션, 서비스, 뭐 모델링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네트워크 중심으로 간다는 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어요. 그래서 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엄청난 큰 반향을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바에는 젊어서 한번 창업을 해서 해보고 뭐 흔히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. 망하면 3년 이내 망한다.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3년 이내 망해도 뭐 30 중후반이니 그때 공부를 하던 취직을 하던 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17년이 돼버렸네요. 그래서 사실 95년도 창업할 때 와이프하고 했던 얘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. IT 업계에서 10년 하면 내가 이제 40 중반인데 40 중반이면 이제 은퇴하게 될 거다. 이거 그 이상 나이 먹어갖고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. 그래갖고 분명히 뭐 3년 이내 망하든지 아니면 계속 한다고 그러면은 10년 딱 하고 엑시트 해서 뭐 그 나이에 맞게 뭐 새로운 거를 또 취직하자 이런 거였는데 사실 중간에 어려운 고비도 나오고 중소기업체 사장이 갖고 있는 어떤 책임 이런 것 때문에 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그 10년을 내다보셨는데 17년이 되셨잖아요. 그리고 또 중간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두 번의 위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좀 궁금해요. 그러니까 그 10년을 내다보셨으면 중간에 힘드셨을 때 이렇게 포기했을 법도 한데 지금 방금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으로서 좀 책임감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. 그래서 좀 궁금해요. 그 좀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. 그 분명히 그건 뭐 이제 퍼스널리티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사 초기에 어려운 시기면 상대적으로 식구도 적고 규모도 작고 해서 아마 접기가 상대적으로 쉬울지 모르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게 1명, 10명, 뭐 30명, 50명 이런 식의 인력들이 고인력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딸린 식구들 또 그게 1년을 사업을 했던 뭐 5년을 사업을 했던 그동안에 저희 회사를 믿고 저희 회사와 계약을 했던 고객분들 그건 뭐 수도 셀 수 없는 거기 그 뭐 기업 수는 정해져 있겠습니다만 기업 내에 우리가 제공한 솔루션이나 서비스를 받고 있는 엔드 유저 고객들을 일일이 카운트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. 거기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. 그래도 또 회사 초창기부터 마라톤 정신을 주창하고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과연 맞을지 또 물론 엑시트를 하면서 더 좋은 어떤 대안이 제공이 된다면 또 훨씬 덜 부담스러울 텐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그러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하여튼 이 악물고 계속 왔죠. 당시에 있었던 친구들도 지금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에피소드인데 옛날에 초창기에는 어려울 때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담보 잡을 만한 것도 없고 담보 없으면은 회사 운영자금 빌리기도 힘들 때 사업부장 한 2명하고 서로 우리 맞보증 서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확보해 두자. 유사시에 그거 서로 돌려서 쓰고 그거 당연히 회사 일로 빌려서 쓴 거 나중에 갚는 거로 그래서 했어요. 했는데 다행히 그렇게 쓴 적은 없습니다.
하신 과정도 좀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까 이미 결혼을 하신 상태에서 분명히 7년인가 되셨을 때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. 7년이 맞나요? 결혼하신 지? 그러고 9주년. 아, 9년 예. 됐을 때. 그러면 분명히 자제분들도 있을 텐데, 네네네. 그럼 좀 이렇게 반대도 좀 있으셨을 것 같고, 좀 창업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. 뭐 집사람 요새 얘기로는 아마 3년 이내 망해서 취직을 했었을 거라고 그 당시에는 네. 예측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젊은 시기니까 실패를 할 경험을 굳이 해보려면 젊어서 하는 게 맞다. 그래서 큰 뭐 저 반대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오히려 중간에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게 오히려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뭐 에피소드입니다만 막둥이가 있습니다. 네. 막둥이가 그때 제가 창업하면서 와이프가 이제 임신을 해서 그 막둥이가 지금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중3이 됐어요.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중3이 된 거죠. 그래서 우리 막내 키가 자라는 것만큼 네. 더 빠른 속도로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혼자서 이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. 아이템을 선정할 때 아까 그 네트워크 쪽 감명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. 네. 그 중에 이제 보안 쪽을 특별히 생각을 하셨던 계기가 있으신가요? 그게 처음에 창업해서는 저희 회사의 첫 그 발주받은 거는 사실 홈페이지 만드는 거였어요.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. 그 당시에는 지금은 홈페이지 만드는 게 뭐 일도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는 막 큰 돈이 들어가는 네. 프로젝트였습니다. 그걸 해봤더니 전산쟁이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았어요. 한번 해보고 나니까 이건 디자이너가 할 일이지 전산쟁이가 할 일은 아니다. 그럼 전산쟁이가 이런 인터넷이라는 매체 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?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단어가 인트라넷 구축이라는 거였죠. 인트라넷 구축은 전산쟁이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. 디자이너보다는. 그래서 인트라넷 시스템 구축하는 일을 했어요. 했더니 이게 정보가 이제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공유가 되다 보니 네. 바깥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고 바깥에서도 공유가 돼야 되다 보니 뭐 정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자연스럽게 제기가 됐고 네. 그래서 정보 보안 쪽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. 지금 요즘에 이제 창업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좀 이렇게 1, 2년이나 뭐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뭐 3년 정도 생각하시고 좀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자금난 때문에 좀 허덕이는 분들도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한 말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? 우리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인스턴트인 것 같아요. 이게 1, 2년 해서 아니면 어려워서 억지로 이제 뭐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네. 판단해서 1, 2년을 해보고 아니다 그러면 뭐 방향을 트는 그런 경우가 주위에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하나의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그 본인이 만든 어떤 솔루션이나 서비스가 나름대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하는 데는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본인이 좋아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이라고 확신을 하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.